캐리와 앤디의 디지털 마케팅 살롱. 오늘은 AI 제작 컨텐츠 시리즈 5번째 그 컨텐츠 제작 및 소셜 미디어 정책에서의 AI의 미래. 조금 이제 뭐 앞에 얘기 나온 부분들이 약간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미래지향적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것들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AI 기술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컨텐츠 마케팅의 미래는 더욱 약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측을 한다는 건 사실 오만한 것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현재까지의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하는 것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간을 꼭 저희가 나눠서 이 길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앤디와 함께 AI의 미래를 조망해보고 네네. 디지털 마케터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원칙적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을 텐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AI 기술은 계속해서 이제 자꾸 깨면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점점 발전해 나갈 거고 그만큼 발전하는 만큼 더 이제 많은 종류의 다양한 범위에서 뭐 텍스트나 이미지, 이제 비디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게임 같은 거 요새 보면은 뭐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 한 5분 만에 웹 게임 이런 거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가 점점 더 다양화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종류의 컨텐츠가 이제 AI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 어떻게 보면 무한대로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래도 좀 더 이제 눈앞에 다가올 수 있는 미래의 가능성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AI 기술은 이제 뭐 자연어 처리와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발전으로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AI가 그 GPT가 나온 이후로 네네. 지금 흐름을 좀 리뷰를 해보면 네. 정말 그 처음과 지금의 다른 점은 굉장히 정교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다라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이제 발전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 인간과 더 유사하고 맥락에 맞는 그러니까 미묘한 뉘앙스까지 담아낼 수 있는 컨텐츠를 네네. AI가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일반 인공지능 AGI라고 하는 것들 한번 다뤄보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가능해진다면 결국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인간처럼 표현하는 또는 그 이상의 정보를 다루고 뭐 체계화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컨텐츠 생산 기능을 갖게 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텍스트랑 이미지, 뭐 비디오, 오디오 뭐 약간 다양한 미디어 형식을 통해서 네네. 더욱 풍부하고 또 제가 이제 AI가 좀 나아갈 미래는 네네. 몰입감 있는 멀티모달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또 이제 저희가 잊혀졌던 AR, VR 다시 나오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애플 스토어에 가서 네네. 비전 프로를 데모 버전을 시연하고 왔는데 결제할 뻔했습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그 정도입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몰입감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보장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맞아요. 근데 그 몰입감은 네네. 이미지도 있고 비디오도 있고 특히 공간 음향이라고 하는 오디오가 그거를 굉장히 더 감각적으로 만들어주는데 네네.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콘서트를 네. 뭐 본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부분이고 네네. 반대로 교육 콘텐츠가 굉장히 유용했거든요. 뭐 공룡이라든지 예. 의학적인 부분들 그 실습 그 해외에선 이걸 많이 쓴다고 해요. 그 직원들 교육용으로 네네. 기술 교육용으로 AI를 많이 쓰는데 그런 정말 그 몰입감 있고 네네. 실제감을 느끼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때 이걸 사람이 수작업을 할 건가? 기존처럼 많은 뭐 디자이너라든지 그래픽 네네.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건가? 네네. 아니면 AI가 이걸 정말 가속화시킬 건가? 네. 라고 봤을 때 전 이 AI가 가속화시킨다에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뭐 저도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지켜보면서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이렇게 이제 여러 형태의 영역들을 AI가 만들어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된다면 이때 결국 인간이 해야 되는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뭔가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짚어보게 되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인간의 영역으로 그래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진짜는 네. 어떻게 보면 뭐 인간의 또 창의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진정성.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것들. 음.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보면 뭐 도구이기도 하지만 네네. 가상에서 물리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래픽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인체는 또 그런 사람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중요한 음.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마케팅에서 중요해요. 네네. 미래를 예측하는 건 여전히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다뤄봤지만 이제 그런 진화 발전에 발맞춰서 플랫폼들의 어떤 규정이라든가 뭐 그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좀 더 정교해지고 강력한 장치들이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뭐 가짜 뉴스라든가 뭐 오인지나 의도적인 혼선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 이제 방지하겠다라는 방향일 텐데 앞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이제 기술이 좀 더 발전할 거다. 그리고 그건 좀 더 가속화될 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어떤 컨텐츠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또는 어떤 규제가 필요한 이런 것들은 더 강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언제나 기술이 발달하면 네네. 가장 빨리 발전하는 곳은 그걸 해킹하는 쪽이에요. 이거의 허점을 이용해서 네네. 빠른 수익을 올리거나 사람들한테 오해를 일으키는데 이게 어떤 발전 속도와 오용될 가능성은 똑같이 높아집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네네. 그렇게 항상 비춰지고 있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은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정책을 네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지켜봐 왔던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안전한 이용 또는 이제 투명한 이용을 원칙으로 하는 가이드들이 좀 더 깊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초기에는 이미지와 비디오에만 초점이 맞춰졌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유튜브의 변경된 컨텐츠 항목을 보면 네네. 오디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뭐 구글 노트북 LM 같은 이제 기능들을 활용하면서 자동 대화를 만들어내는 거 보면서 이게 인간의 대화를 이렇게 흉내내는 게 괜찮나 싶은 정도까지 확인이 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퍼블리싱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 텍스트 부분도 지금 강화하고 있어요. 네. 텍스트도요? 네. 어렵다라는 부분이지만 네네. 하지만 지금 기존에는 이제 이런 그러니까 강도를 보면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AI 쪽은 반대로 이미지, 비디오가 먼저 가장 큰 문제가 됐고 네네. 오디오, 텍스트를 구분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지금 이제 중적 과제가 돼버린 거죠. AI가 생성한 컨텐츠를 감지해낸다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패턴을 인식하게 될까요? 그렇겠죠. 근데 이번에 최근에 저도 약간 그 받은 소식인데 네네. 유튜브가 좀 3월 중순에 네네. 한번 일부 컨텐츠들 그러니까 숏폼에서 뭔가 클릭을 유도하는 컨텐츠들을 페널티를 많이 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조회수가 많이 감소한 좀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다라는 좀 얘기를 들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뭐 이런 경우 이 어떻게 루머가 되냐. 아니고요. 루머가 아니고 근데 몇 명 분들이 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네네. 올해 말 작년 말부터 이제 구글이 업데이트를 보면 스팸 정책 네네. 특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데 네네. 우리가 AI가 무언가를 학습하고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나 시간을 따져 보면은 네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데이터가 필요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많은 AI 권위자들이 경고했던 부분이 이제 합성 콘텐츠의 학습, 네, 그런 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왜곡 현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우려를 이미 하고 있고 네. 사용자의 오인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의 어떤 고유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장 아마 많이 이용하는 게 그 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을 하면은 이 학습 결과를 네네. 평가를 사람이 해야 돼요. 왜냐면 기계가 평가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
어느 정도 정확도가 올라왔을 때 네네. 실제적으로 플랫폼에서 그것들을 판별해내는 정확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싸움이죠. 이거를 네. 피해가냐, 이걸 그러니까 이거 자동으로 감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 감지를 피해가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존재하는 이상 그렇겠네요. 이건 계속해서 아마 양쪽의 싸움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실제 인간들이 사용하는 표현이나 뭐 언어의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뭐 사실상 무한하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일정한 경향성과 특징들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AI가 감지하고 구분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개성 있는 그런 톤 앤 매너를 만들어야 되나 봐요.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고 누구도 이제 카피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좀 피곤한 시대가 됐습니다. 유명 작가들 같은 경우는 자기 스타일이 딱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몇 구절만 봐도 아, 이게 누구 작가의 것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요즘 AI 라이팅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특징들을 또 패턴화 시켜서 흉내내는 그런 글쓰기들 또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구분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건 새로운 도전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아직 네. 저도 어느 정도까지 업데이트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가장 큰 과제로 네. 플랫폼들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업무적인 실용적 측면으로 내려온다면 사실 광고 카피라는 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카피라이터들한테 혼날 텐데 이제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패턴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정된 그 글자, 한정된 맥락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AI가 이런 카피라이팅을 해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의 활용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것들은 새로운 도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이 부분은 좀 그 인간의 언어가 네네.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뭐 저희도 보면은 이게 시대적으로 또 쓰는 또 10대들의 언어가 또 계속 바뀌고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건 때문에 있겠네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트렌드. 사람들은 아마 이 기계가 제시해 주는 거를 그대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적인 창의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성이 더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건 브랜드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AI 사용을 좀 공개하는 거를 좀 꾸준히 해야 되고 네네. 그래서 이후에 아마 플랫폼들은 아마 AI 사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해로운 콘텐츠를 배포하게 되는 제작자를 처벌이 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아직 그 법적 규제가 안 생겼기 때문에 네네네. 한국도 뭐 2016년부터 네네. AI 뭐 그 정책이 생기는데 여기다가 이제 법적 규제까지 생기면은 이제 아마 처벌도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컨텐츠 마케팅 측면이나 이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이렇게 어떤 권위가 있는 또는 독창적인 이런 브랜드 보이스, 브랜드의 목소리를 담는 어떤 이 스토리텔링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지털 PR의 새로운 가능성들에 대한 것들에 이제 무게를 많이 두고 있고 그런 컨텐츠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결국은 이제 질적으로 뛰어나고 좀 더 고유한 자신의 색깔을 잘 정립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지금 플랫폼들이 다 제각각의 라벨링을 하고 있거든요. 표시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네네네.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예요. 컨텐츠가 더 많이 생산되고 네네네. 표기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표기법이 너무 많아지면 또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라벨링 표준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벨링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AI가 사용돼 뭐 아. 변경된 컨텐츠들하고 표기하는 방법이 좀 네네.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네네네. 틱톡 다 달라요. 그렇죠. 표기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 라벨링 표준화에 대한 논의도 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제 또 우리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수렴화되고 표준화되는지 저희 또 이제 브라우저 표준화라는 역사적인 또 네, 이력들을 갖고 있잖아요. 아 이게 정말 저도 어려운 게 네네. 광고 표시법이 또 한국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한국은 이것도 또 각 네. 국가마다 또는 문화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규범 또는 뭐 법령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다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화적 맥락들 이런 거를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점 이런 AI를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업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또는 이제 이해하고 있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네.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우리 디지털 마케터들이 이런 변화의 과정에서 무엇을 대비하고 어떤 것을 좀 자기 그 고유한 역량으로 키워나가야 될지 좀 가이드를 좀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AI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디지털 마케터 분들이 대부분 관심사를 보면은 AI 툴을 사용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될지에 대한 네네.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는 아마 앞으로 AI가 발전하는데 큰 어떤 그 역할을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되는 과정이니까 네. 어떻게 쓸 것인가에 초점이 가는 게 더 맞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이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투명성이라는 단어를 머리에 두고 이걸 들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일단 윤리적인 문제가 계속 AI 초반부터 거두가 됐던 건 이거는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AI로 뭐 그래픽을 얼마나 올리냐, 뭐 네네. 얼마나 효율성 있게 만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어차피 마케터는 진정성 있고 어떤 공감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노력에 필요한 부분들을 AI를 잘 활용해라 라는 부분으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좀 사실 전 좀 어두운 그림자가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네. 저희가 뭐 스팸 문제나 아니면 어떤 뭐 어뷰징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목격해 왔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런 이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도 계속 원칙, 투명성, 윤리적 사용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지만 결국은 룰 브레이커들은 언제나 등장하기 마련이고 맞습니다. 판을 깨는 그 일탈적 행위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시간을 좀 마련한 게 네네. 플랫폼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우리가 뭔가 위반을 했어요. 경고 없습니다. 뭐 그쵸. 네, 경고라는 건 없어요. 네. 위반하면은 위반했기 때문에 삭제 조치하거나 네. 페널티 바로 줍니다. 저품질 컨텐츠 사건을 떠올리게 하네요. 저는 그래서 오늘 브랜드와 마케터들한테 하는 얘기지 네네. 이게 뭐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실무적인 실용적인 가이드를 제공해 준다는 네. 측면인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늘 그런 원칙과 비껴가 이 법꾸라지들처럼 이렇게 문제를 흐트리고 어떻게 보면 빈틈을 활용하는 이러한 어떤 그 규칙 위반자들은 항상 있어 왔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도 뭐 제가 SEO를 좋아하는 게 화이트햇과 블랙햇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왜냐면 꾸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켜야 돼요. 네네. 브랜드에선 전 그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어두운 그림자라고 또 이제 네. 어두운 면이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브랜드의 변형이라든가 왜곡이라든가 브랜드와 관계된 가짜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한 노출될 위험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렇죠. 이제 근데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선 네. 우리가 더 네네. 많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더 정책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계속 공개되는 그리고 특히 플랫폼과의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는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야 그런 컨텐츠들이 우리 브랜드 컨텐츠보다 더 우위에 설 수 없다. 광고도 많이 해야 플랫폼이 좋아합니다. 플랫폼과의 신뢰도는 네네. 정책을 준수하는 것도 있지만 네. 아시겠지만 많은 탑 광고주가 되는 것도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좋고요. 예, 이게 뭐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어떤 원칙적인 부분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가치와 방향성 이런 부분을 공고히 하는 건 분명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부수적인 또는 악의적인 이런 사이드 이펙트들을 저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거는 여전히 남아 있는 숙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술이 발전해도 네. 마케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이 디지털 마케터 네네. 콘텐츠 제작과 배포 AI 시대에 어떻게 네. 대응할 것인가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